코로나 팬데믹 이후 국내 식품업계가 대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올해는 어떨지 알아보겠습니다. 산업부 신선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신 기자, 이 K푸드가 세계적으로 정말 그렇게 인기가 많습니까? 네, 코로나 사태로 전체 수출 규모는 2년째 역상장했는데 농식품 수출은 대래 늘었습니다.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했는데요. 70억 7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7.7% 증가했습니다. 특히 미국 수출이 38% 급증하면서 중국을 넘어섰는데 미국 수출이 중국을 넘어선 건 2007년 이후 처음입니다. 인터뷰 들어보시죠. 네. 각국이 입국 제한 등으로 운송과 물류가 되게 어려웠었습니다. 수출 물류비를 정부와 협의해서 확보해가지고 확대 지원했고, 항공운송이 불가피한 품목들에 대해서는 대한항공과 협업해가지고 전용 수송기를 투입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K푸드가 최근에 갑자기 이렇게 주목을 받는 이유, 무엇 때문입니까? 역설적으로 코로나 사태가 수출에 도움이 됐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데요. 김치 면역력 유지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고 유명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김치가 스페셜 음식이 되면서 전년 대비 37.6%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인삼 수출도 미국과 중국, 일본을 중심으로 9.3%나 증가했습니다. 가공식품은 팬데믹 상황에서 세계인의 비축 식량이 됐는데요. 전 세계가 집콕하면서 한국의 만두와 라면을 먹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해 CJ 제일제당의 비비고 해외 만두 매출이 6,700억 원을 기록했는데 이로써 연매출 1조 원 시대를 열기도 했습니다. 농심 역시 신라면이 미국에서 가장 맛있는 라면으로 꼽히면서 지난해 해외 매출이 전년 대비 24% 늘었고요. 영화 기생충의 오스카상 수상 또한 일부 계층에게만 인기가 있었던 이 한국 라면을 좀 더 많은 사람에게 알리는 계기가 됐습니다. 인터뷰 들어보시죠. 네. 한국 라면이 기존의 간식의 개념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지구촌이 즐기는 하나의 요리로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신라면과 너구리, 짜파게티 같은 국내 대표 브랜드들이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K 콘텐츠의 힘도 한몫했는데요. 한국 영화나 드라마 그리고 예능 등을 본 현지인들이 한국 음식에 굉장히 관심을 가졌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직접 한식을 내가 요리해보겠다 이렇게 말하는 외국인들이 늘면서 이제 고추장 수출도 35.2%나 증가했습니다. 한국이 확진자가 적다 보니까 한국 음식이 좀 웰빙 음식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네요. 그런데 사실 이 해외 식문화가 우리랑 좀 많이 달라서 그동안 선호가 좀 낮았던 것 아닙니까? 근데 국내에서 팔리는 형태 그대로 해외에서 팔렸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맞습니다. 현지 식문화나 트렌드를 고려해서 현지 맞춤형 제품을 만들었는데요. 한식의 대표 주자 김치 있잖아요. 그 김치가 해외에서 가장 자주 먹는 음식으로 꼽힌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채식주의자를 위한 비건 김치를 만들었고요. 우리 참치 캔 되게 많이 먹잖아요. 이 참치 캔처럼 김치도 캔 김치로 만들어서 팔았고 김치 시즈닝이라는 걸 만들어서 현지인을 공략했습니다. 김치 시즈닝이에요? 그건 어떻게 먹는 겁니까? 저도 처음 또 봤는데 이 김치 시즈닝이 김치의 인기가 커지면서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김치에 들어가는 17가지 재료를 이제 배합을 해서 만든 가루인데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김치의 맛과 향을 재현한 가루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뭐 제품이 지금 나가고 있는데 보신 적 혹시 있으세요? 외국에서 한번 본 적이 있는 것 같네요. 네, 주로 이제 소시지, 피자 등 이제 기름진 음식에다 뿌려 먹는 건데 우리 피자 먹을 때 핫소스 뿌려서 먹잖아요. 그거랑 좀 같은 이치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아마존 칠리 파우더 부문에 이제 300여 개의 제품이 올라와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김치 시즈닝이 판매량 1위를 기록할 만큼 인기가 높습니다. 재밌는데요. 한국에도 좀 나와주면 어떨까 싶은데 또 현지화에 성공한 제품들 또 어떤 게 있습니까? K푸드의 글로벌 대표로 이제 만두가 꼽히잖아요. 만두 또한 이렇게 단숨에 미국 시장 1위에 오른 게 아닙니다. 중국 만두에 익숙한 미국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 한입 크기의 미니 완탕이란 걸 만두라는 이름으로 이제 만들어서 시장에 알리기 시작한 건데요. 이제 중국식 만두는 좀 만두피가 두껍다라는 인식이 있어요. 그래서 만두피를 좀 얇게 하고 채소를 좀 많이 넣어서 한국식 만두는 되게 건강하네? 라고는 점에 이제 차별화를 두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이제 만두소도 돼지고기가 아닌 치킨이 들어갔습니다. 현지인이 치킨을 좀 선호한다는 점에서 치킨 만두를 개발을 한 겁니다. 저도 치킨 만두를 선호하는데 국내에도 좀 도입이 되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좀 듣자 하니까 베트남에서는
이 초코파이를 제사상에도 놓는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이거는 팩트입니까? 네, 사실이 맞습니다. 초코파이 오리온의 대표 제품이잖아요. 예. 오리온의 이 대표 제품 초코파이는 국가별로 한 3-4개 이상의 현지용 제품이 있을 정도입니다. 예를 들면 베트남에는 이제 초코파이 다크 그리고 복숭아 맛, 요거트 맛으로 현지인을 공략을 했고요. 예. 잼을 좀 즐겨 먹는 러시아에서는 체리 맛, 라즈베리 맛 등 이제 과일 맛 제품을 내놓았습니다. 꼬북칩 역시 국내에서 판매하지 않는 맛으로 이제 중국을 공략했는데 예를 들면 마라새우 맛, 카라멜 피넛 맛, 바삭한 김맛 등입니다. 좀 생소하죠? 예. 그리고 이제 포카칩이 또 베트남에서 인기가 굉장히 높은데요. 김치 맛, 스테이크 맛 등으로 공략을 했습니다. 이로써 이제 베트남 파이 생감자 스낵 시장에서 매출 1위를 달리고 있고요. 지난해 4월에 출시한 안이라는 과자가 있습니다. 쌀과자인데요. 단숨에 인기를 끌면서 쌀과자 시장 베트남에서 2위에 올랐습니다. 이게 굉장히 인기를 끌다 보니까 역수입이 됐는데 국내에서 구운 쌀칩이라는 이름으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난해 K푸드가 세계인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면 올해는 매출 신장을 본격화하는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 집중 공략 대상은 미국입니다. 고영욱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전 세계인 10명 가운데 8명은 한국 음식에 호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한국 음식을 알고 있다는 세계인은 2명 중 1명꼴이었고 만족도는 81.3%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식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매운맛이었는데 가장 자주 먹는 음식은 김치, 좋아하는 음식은 한국식 치킨입니다. Favorite Korean food is Yangnyeom chicken. It's sweet, it's crispy, it's just delicious. When I eat kimchi, very good for my digestion is very good. This is my favorite Korean food. Quite simple, but then with the sauce, it's really you got lots of flavors. K푸드 열풍에 힘입어 CJ제일제당과 농심, 오리온 등 국내 식품 기업들의 해외 매출은 지난해 20% 이상 성장했습니다. 식품업계는 이 같은 기세를 몰아 해외 현지 생산 체계를 확충하는 한편 차세대 K푸드 개발도 서두른다는 계획입니다. 주요 공략 국가는 전 세계 식품 시장의 4분의 1가량을 차지하는 미국입니다. 미국 냉동식품업체 슈완스 인수로 현지 유통망을 갖춘 CJ제일제당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수요를 맞추기 위해 중부 사우스다코다에 생산 공장을 짓기로 했습니다. 주안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 K푸드의 장점을 살리면서 현지화를 하는 것입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만두 같은 경우 우리나라보다 좀 더 작은 크기의 만두를 선호하는 현지 소비자들의 경향을 반영해서 한입 크기의 작은 사이즈 만두를 출시를 했고 영화 기생충 효과를 누린 농심은 미국 내 주요 마트에 상품을 입점시키는 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올 연말에는 LA 인근에 제2생산공장도 가동할 예정입니다. 종갓집 김치로 유명한 대상도 올 상반기 미국 첫 현지 공장 가동으로 김치와 고추장 등 한국의 맛을 알립니다. 불닭 신화를 쓴 삼양라면도 미국을 올해 전략 수출국으로 정하고 다음 달 중 현지 입맛에 맞는 순한맛 라면을 출시하기로 했습니다. 한국경제TV 고용욱입니다. 계속해서 신선미 기자와 이야기 나눠가겠습니다. 식품 회사들이 올해 해외 사업을 본격적으로 확장할 걸로 보이는데 투자하는 데도 좀 참고를 하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이제 증권사들도 매수를 권하고 있는데요. 우선 이제 글로벌 커버리지를 넓혀가고 있는 오리온 같은 경우는 목표 주가를 17만 원에서 17만 원 5천 원대로 잡고 있습니다. 현지에 맞춘 신제품을 꾸준하게 출시하고 있어서 지역별 그 점유율이 전 지역에서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요. 특히 베트남은 공장 라인 증설을 통해서 쌀과자 안이랑 양상빵 매출 비중이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CJ제일제당은 슈완스와의 시너지가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 62만 원을 제시했는데 지난해 4분기 슈완스와의 영업 채널 통합으로 만두뿐만 아니라 K푸드 품목이 전부 다 미국 내 점포에 좀 입점이 가능해질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옵니다. 실제로 지난해 미국 점포 입점률은 37.9%로 2019년과 비교하면 9.8%포인트 올랐습니다. 올해는 이 미국 내 점포율이 50%를
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농심 또한 이제 올해 미국 라면 시장에서 점유율 1위에 올라설 것이다 이런 기대가 점쳐지고 있는데요. 목표 주가는 34만 원이고요. 올해 말 미국 제2공장까지 완공이 되면 이제 생산 능력도 기존 대비 2배 가량 증대가 돼서 미국 내 점유율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긍정적인 기대감이 있습니다. 네, K푸드의 본격적인 성장 기대가 됩니다. 산업부 신선미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